네, 안녕하세요. 이번 BRIC 학술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아산병원 경성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스마트넷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용한 강건한 뇌출혈 진단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넷에 대해서 논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이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representation learning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은 피처 러닝으로도 불리우고 이제 로우 데이터로부터 풀고자 하는 타겟 태스크에 이제 필요한 특징 및 데이터의 유용한 표현들을 자동으로 추출 및 가공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representation 표현은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면서 일반화 능력과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특히 고차원 데이터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왼쪽 그림은 이제 유명한 딥러닝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개념의 지식 기반의 AI가 존재하고 그 안에 로지스틱 회계를 예로 든 기계학습, 그 안에는 이제 오토인코드를 예로 든 표현학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MLP, CNN, RNN 같은 딥러닝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표현학습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는 태스크를 이제 푼다고 가정할 때, 가장 이제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하드코딩으로 이제 모든 알고리즘을 짜서 아웃풋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부터는 이제 인풋에서 이제 전문가의 사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성공학,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면 수학을 잘할 것이다, 또 과학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뽑아서 그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매핑 함수에 태우고 아웃풋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학습에서부터는 이렇게 전문가의 특성공학이 없이 스스로 알고리즘이 좋은 피처들을 뽑게 유도를 하고 그 유도한 피처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딥러닝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가서 조금 더 추상적인, 조금 더 고차원적인 레이어로부터 이제 피처를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피처를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딥러닝을 표현학습 관점에서 이제 해석해 보자면, 지금 세 개의 플리 커넥트 레이어로 연결된 MLP 모델 하나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분류기, 뭐 클래시파이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표현학습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레이어를 클래시파이어로 두고 이 앞에 있는 레이어들은 이제 마지막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조금 더 다루기 쉬운, 좀 더 이제 성능을 이제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더 나아가서 비전 태스크의 CNN 모델을 먼저 해석하자면 이 마지막인 이 인풋의 사진을 넣었을 때 사람과 이제 뭐 강아지, 뭐 다른 배경을 이제 분류하는 모델로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은 그냥 클래시파이어고 이 앞은 그 클래시파이어를 위한 여러 개의 필터들을 통해서 로우에서부터 하이에 대한 이제 피처들을 표현 학습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층적으로도 이런 표현들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좀 비전 모델에서 엣지를 조금 뽑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브젝트 팔트, 그 다음부터 더 추상적인 사람의 얼굴 또는 강아지의 앞에 있는 머리 모습 또는 이제 발 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트 러닝은 의료에서도 꽤나 효과적인데요. 바로 트랜스퍼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미지넷이라는 대규모의 자연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의료에서 적용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부 저자들은 이미지넷에 있는 이미지넷이 싱글 채널을 이용하는 의료 이미지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0에서 2호 정도로 이제 8비트의 이제 레인지를 쓰는데 의료 이미지에서 CT 같은 경우는 4096까지 이제 쓰는 16비트를 쓰게 되는데요. 즉 이제 레인지가 안 맞기도 하고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지 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엣지, 즉 엣지와 오브젝트 팔트를 뽑는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미지넷에 있는 프리트레인딩을 그대로 의료에 적용하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표현은
말씀드리자면, 풀고자 하는 타겟 태스크를 단순하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도록 피처 또는 재표현된 인풋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된 곱하기가 있고, 이제 로마 숫자로 표현된 이제 곱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쉽나요? 저는 당연하게도 위의 과정인데요. 이제 보통 로마 숫자를 받게 되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고치게 되고, 이 아라비아 숫자로 다시 곱하기를 해서 70이라는 과정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굉장히 두 번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넘버가 조금 더 good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 태스크에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은 풀레인지고요. 이 오른쪽 세 개는 윈도잉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디텍션에 대한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서브듀럴 윈도잉 같은 경우는 디텍션도 되지만 브레인 윈도우를 했을 때 조금 더 디텍션이 성능이 또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 오브젝티드 윈도잉은 실제 모델이 적절한 윈도잉 값을 러너블로 찾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러너블로 실제로 HU 값을 찾아서 옵티마이즈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디텍션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있었다라는 결과를 지금 리라는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은 표현이라는 것은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좋게 미치고, 또는 수렴 속도에도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프레젠턴 러닝인데요. 레프레젠턴 러닝에 대해서 투 스테이지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보통 사전학습 단계와 사후학습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미리 정의된 태스크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구축합니다. 여기서는 대규모의 이제 레이블드된 이미지 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트워크, 예를 들면 레지넷과 VGG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테스트 태스크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나눌 수 있는 오브젝티브, 즉 목적을 나눌 수 있는 이진 분류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 경계가 그려진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학습에서는 제가 새롭게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 같은 이제 조금 같은 클래스이지만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규모가 적은 트레인 데이터셋에 이미 학습한 네트워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파인 튜닝 또는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과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는 제가 세운 오브젝티브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컬러를 구분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오른쪽에 결정 경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이 결정 경계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뉴 트레인드 데이터셋에서 동그라미 세모가 아닌 색깔로 구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모양이 다른 별표가 들어와도 이것을 학습할 때 아예 from scratch,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즈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알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학습할 때 조금 더 좋은 이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색깔로 나누게 되면 이 두 개를 바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이 사전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형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사전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미지만 있고 레이블이 없을 때는 그대로 그냥 이미지 자체를 복원해봐라. 그래서 복원했을 때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샘플링 그리고 업샘플링을 통해 그대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압축과 복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현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법을 찾았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동그라미로 이제 잘 매핑이 될 거고요. 그 매핑을 그대로 제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전학습에서 수행되는 프리테스크 태스크에 따라서 레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중요하냐면, 먼저 이제 그 선행 연구에서는 프리트레인드 썼을 때와 프리트레인드 쓰지 않았을 때 텍스트상의 임베딩에서 차이가 나더라를 결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실제로 프리트레인드 썼을 때
50개의 시드,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를 쓰지 않았을 때 50개의 시드로 해서 각각 이제 결과를 이제 뽑아본 건데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학습이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파란색에서 점점 학습이 되면서 실제로 매핑되는 그 지점이 서로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프리트렌드를 썼을 때는 굉장히 잘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프로듀스빌리티 관점에서는 굉장히 복원력이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프리트레인드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잘 프리트레인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는 재미있는 연구로는 개인 버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된 Z, 즉 안경의 남자로 학습된 Z를 해서 이제 남자의 Z, 그 벡터를 빼고 그다음에 여자의 벡터를 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선글라스를 낀 이제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 연구도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제 겐 자체가 레프레젠테이션에 좋은 툴로 쓰였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성능 개선을 이제 들은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그냥 from scratch에서 학습시켰을 때 제가 그 원하는 타겟 태스크 다운스트림에서 파인튜닝 했을 때 실제로 60%의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리컨스트럭션, 로테이션, 컨트라스티브 같은 업스트림,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오르는 걸 볼 수 있고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조합했을 때도 점점 올라가고 세 개를 다 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 게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티즈니 맵인데요. 실제 랜덤 이니셜라이즈에서 시작했을 때 C10을 학습했을 때 C10은 뭐 쉬운 학습이니까 굉장히 잘 클러스터링이 되지만 이것조차도 만약에 제가 레프레젠트 러닝을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그대로 C10에다가 적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퍼런트 러닝에 성능 게인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성능 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퍼런트 러닝의 장점 4가지를 이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적은 데이터셋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이 없는 글로벌 모델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미 학습된 표현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리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고 도메인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항상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라는 연구원이 총 15가지의 화학 액티베이트 프리딕션을 리그레이션 하는 태스크를 풀었는데요. 지금 이 세로축을 보시면 프리트를 쓰지 않았을 때요. 프리트를 썼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 이 0보다 낮아지면은 프리트의 성능 게인을 좀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프리트를 쓰지 않았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즉 프리트렌드 썼을 때 좋아지는 그 케이스가 2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가 프리트렌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실제로 비교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인지를 먼저 사전에 미리 돌려서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미리 백그라운드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먼저 학습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제 논문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넷에서 어떻게 이제 성능 게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논문의 태스크의 펄퍼즈를 먼저 말씀드리면 time is brain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 실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빠르게 검사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뇌출혈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프로토콜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CT를 찍고 그다음에 팍스에 리스트업이 되고 순서대로 이제 레디올로지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30번째 환자가 제일 애큐트하고 가장 응급한 환자일 경우에 이 앞에 있는 리스트대로 이제 리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잠시만요.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희는 이제 트리아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30번째 응급한 환자들을
이제 제일 앞으로 끌어당겨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태스크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확한 내추럴 분류 및 분할을 가능케 하는 이제 트리아지 시스템에서 캐드 모델의 개발을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내추럴 딥러닝 연구, 즉 캐드 모델에서 다음에 4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추럴 이제 분할 및 분류 모델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해모리지, 즉 ICH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이제 아래는 해모리지 같은 경우, 내추럴의 경우에는 총 5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만 존재하면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겠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굉장히 종류는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모리지 자체는 2개 내에서 어디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심지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텐시티가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의 환자의 경우 이제 해모리지가 발생한 지 2일이 된 환자이고요. 이 오른쪽의 경우 이제 3주가 지난 ICH 환자입니다. 실제 밝은 부분의 이제 뇌출혈 부분이 실제로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헤테로지니스에서 기존의 모델들이 좀 고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모은 실제 ICH 환자 데이터를 이제 출혈량에 따른 빈도수로 히스토그램을 측정해 보았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되게 적은 출혈량의 케이스가 굉장히 빈도수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실제 이제 레디올로시 분들께서도 이제 컨펌을 해주신 게 이런 작은 해모리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의사분들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 환자 데이터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번째 이제 챌린지가 이제 높은 센시티비티와 높은 스페시피시티인데요. 실제 의료 AI에서는 펄스 네거티브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센시티브 경향의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트리아지 시스템으로 개발을 목표로 했고 스페시피시티 또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0번째의 분이 이제 제일 앞으로 가려면 이 1번부터 29번째 환자가 정상 환자인 거를 확인을 하고 제외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1번부터 29번까지가 정상 환자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도 높아야 되고 스페시피티 또한 굉장히 높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고려사항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환자 단위, CT는 그러니까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볼륨 레벨의 프리딕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볼륨 레벨의 프리딕션이 가능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GPU 소스가 드는데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패치. 3D 패치를 뜯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3D 패치가 굉장히 적절한 사이즈의 패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좀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작게 뜯게 되면은 너무 작아서 큰 숲을 못 보기 때문에 자칫 이제 펄스 파지티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NNU넷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뒤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D 슬라이스로 이제 푸는 건데요. 이제 2D는 3D에 비해서 굉장히 자원 이피션트 하지만 슬라이스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3D를 구현할 때는 이제 단순히 스태킹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스태킹을 러프하게 하기 때문에 이 뎁스 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디스컨티뉴어스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패치 사이즈와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컨시더레이션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딥러닝의 약간 아픈 이제 고증인데 보통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보통 인터널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마련인데요. 실제 이제 의료 분야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제 외부 병원에도 실제로 잘 워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터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학습한 모델이 외부 병원에 적용해 본 결과 심각하게 성능 저하가 이루어졌고 때문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성병원을 제외하고 외부 병원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제 챌린지가 있었고 이제 실제로 제가 모은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 이제 특성을 이제 보면은
실제 이제 익스트럴 1이 을지, 대전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병원이고, 세 번째는 이제 피지오넷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셋마다 굉장히 인텐시티도 차이가 났고, 이 오른쪽은 출혈량 자체에 대해 그 밝기도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이제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 아산병원의 경우보다 출혈량이 많은 케이스들이 많았고, 이 피지오넷, 이 외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출혈량이 적은 케이스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바이올린 플랫인데요. 실제로 인텐시티가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밝죠. 그 다음에 이제 을지병은 상당히 어두운 인텐시티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오래 지난 환자들이 많은 거고, 피지오넷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환자의 케이스가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소드인데요. 이제 저희 스마트넷 메소드이고, 저는 먼저 투 스테이지 전략을 취했습니다. 투 스테이지 전략을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략을 취했는데요. 먼저 업스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슬라이스 와이즈 매너로 진행을 했고, CT 슬라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는 레전드 50을 썼고, 이 세 가지 멀티태스크를 진행할 때 공유가 되는 인코더입니다. 저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해서 글로벌리한 피처를 뽑을 수 있게 했고,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로컬리 픽셀 단위로 이제 ICH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그 리컨스트럭션은 인코더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썼는데요. 인풋을 넣고 아웃풋, 즉 인풋 그대로 아웃풋을 나오게끔 이제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을 통해서 복원 과정을 통해서 이 인코더가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헤드, 그러니까 세 가지 헤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그 뒤에 나온 현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세그멘테이션 헤드가 서로 다른 부분을 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실제 해모리지가 이 슬라이스에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세그멘테이션 헤드는 이 슬라이스에 해모리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조금 규제하고자 제가 컨시스트 로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피처 맵을 다운스트림해서 실제로 스칼라 단위에서 서로 비교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게 연결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두 헤드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규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업스트림은 이제 끝났고요. 업스트림에서 잘 학습된 이 인코더를 그대로 다운스트림에서 가져와서 이제 환자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과 환자 단위의 세그멘테이션을 이루어지도록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게 픽스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풋이 이제 슬라이스가 이제 n개의 대수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스태킹을 하고 그 시퀀셜한 데이터에 강력한 LSTM을 이용해서 3D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도록 하였고요. 볼륨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은 이 그 3D 세그멘터를 이제 3D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제 3D 클래시파이어, 3D 세그멘터에 관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다음과 같이 3개씩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제 같은 GPU 메모리 한에서 이제 LSTM 베이스와 MLP 베이스, 네, 컴보 3D 베이스를 총 이제 비교를 하였고, 3D 세그멘트는 컨볼루션 LSTM, 그 다음에 컨볼루션 3D, 그 다음에 단순히 스태킹하는 2D를 비교하였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LSTM 베이스와 이 컨볼루션 베이스가 가장 가성비,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인데요. 저는 이제 2009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제 레트로스펙티블리하게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스를 인계받았고, 그 뎁스는 28에서부터 50으로 굉장히 다양한 뎁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CT의 티크니스는 응급 세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5mm 티크니스였고요. 그 데이터셋의 데모그래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 특성이 서로 이제 다른 거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을지는 좀 밝았고, 을지는 좀 어두웠고, 출혈량이 많았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제, 노벨티를 입증하기 위한 익스퍼리먼트가 꽤 많은데요. 총 4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스트림에서는, 이 레즈넷, 즉, 피처 익스트랙션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프리텍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시스턴시 로스가 어떻게 효과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타겟 태스크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이제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 개인이 있었고 얼마나 이제 성능이 높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태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부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였고요. 네 번째는 적절한 3D 오퍼레이터를 찾기 위해서 비교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업스트림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업스트림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미리 진행한 이제 이미지넷, 프리텍스트, 레지넷의 경우 이제 오브젝트에 조금 더 오브젝트 기반이다 보니까 오브젝트 자체만의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모델 제네시스 같은 거는 이전에 이제 미카이에서 발표된 리컨스트럭션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바운더리 안쪽을 좀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싱글 프리테스, 즉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만 진행했을 때, 이제 세그멘테이션만 진행했을 때,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진행했을 때, 그다음 그 오른쪽은 두 개를 섞었을 때고요. 그 트리플 프리텍스는 세 개를 섞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ROI가 잘 매핑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업스트림에서 이제 컨시스턴스 로스의 이제 이펙트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실험을 한 건데요. 실제로 업스트림에서 컨시스턴스 로스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이제 개인이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둘 다 다운스트림에서는 둘 다 성능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에 컨시스턴스 썼을 때랑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컨시스턴스 썼을 때를 둘 다 비교했고요. 밑에는 이제 P-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 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적으로 이제 컨시스턴스로서의 이펙트를 증명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헤드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클래스 헤드는 실제로 여기에 액티베이션 맵을 찍었을 때 여기에 이제 해머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그멘테이션 맵은 여기 울타리에 이제 ICH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 컨시스턴스 로스를 주었을 때, 이 규제를 주었을 때,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게 이제 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잘 매핑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실제 프리비우스 워크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 개인이 있었는가에 대한 결과 비교입니다. 위에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설트고 아래가 세그멘테이션 리설트의 비교입니다. 소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제 아산병원, 을지병원, 그 다음에 이제 포항병원, 그 다음에 피지오넷 병원. 그렇게 이제 총 4가지 테스트 셋에서 가장 소타를 찍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결과는 이제 인터널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찍었고, 익스터널에서도 꽤 강력한 점수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그멘테이션 테스트에 주의할 점은 펄스 파이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스가 높을수록 세그멘테이션 펄스 파이티브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NNU넷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NNU넷 2D 버전과 3D 버전인데요. 이 NNU넷 같은 경우는 아까 3D 패치를 뜯을 때 적절한 사이즈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적절한 사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펄스 파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ROC 컴패리즌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넷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장 왼쪽 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비주얼적 평가입니다. 위에는 이제 극심한 경우, 그다음에 마일드한 경우, 그다음에 노멀 케이스 두 개를 가져왔을 때 이제 아울스가 가장 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노멀 케이스에는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는 퍼스파이티브가 굉장히 리덕션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NNU넷 같은 경우는 퍼스파이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 이제 그 퍼스파이티브를 박스 플러스를 그렸을 때 저희 모델은 굉장히 오른쪽 아래 굉장히 적게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다운스트림에 대한 정성적 평가고 프리텍스트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만 진행했을 때, 세그멘테이션만 진행했을 때, 리컨스트럭션만 진행했을 때, 섞어서 진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점점 섞었을 때 결과가 가장 로버스트하고 결과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또한 이제 세 개의 프리태스크를 모두 섞었을 때 가장 좋았었고요. 퍼스파이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은, 저는 이제 스마트넷을 이제, ICH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제안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멀티플 텍스트 태스크를 이용해서 또는 이제, 그리고 컨시스턴스 로스를 이용해서 성능 게인이 있었다라는 걸 밝혔고, 이제 각 태스크마다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마다 이제 레퍼런스 스페이스가 서로 달라지는 걸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적절한 3D 오퍼레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테를 적용했고 LSTM 베이스의 클래시파이어와 컨볼루션 3D 베이스의 세그멘터가 가장 적절했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3개 정도를 써서 이제 로버스티니스까지 이제 이밸류에이션 했다를 이제 노벨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